네, 임종석 실장이 물을 못 마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유정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그리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미숙하게 대응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류 처장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뼈있는 농담을 건네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제 공영 주석에서 이걸 마시면 꼭 물 마시는 이 한장이 나오긴 하지만 해석도 하고 있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카메라에 몸은 나오고 결국은 아주 한번 나왔어요. 공방법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네,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누는 대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서연 차장.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물을 못 마신 이유가 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제 국회 운영위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제 국회 운영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와 그뿐만이 아니고 이 탁현민 선임 행정관의 거취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두고 야당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을 마시는 사진 아래 속 타는 이 비서실장, 목 축이는 비서실장 이렇게 신문에 그런 제목의 그렇죠. 사진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뒷목을 이렇게 목이 뻐근해서 그렇죠. 이렇게 끼면 뒷목 잡는 비서실장 뭐 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의식해서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때는 물을 좀 미리 마셔놓으면 좋다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미리 목을 좀 축이면 목이 좀 덜 마를 것이다. 네. 이런 충고를 해준 거군요. 임종석 실장이 왜 물을 못 마셨는지 그 이유 저희가 한번 사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사람의 문제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죠. 근데 뭐 이번 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뭐 역대 어느 정부를 봐도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녹록하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 조직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충고는 항상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야당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게 그럼요. 딱 좋은 거. 딱 걸렸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일단 조국 민정수석 네. 인사 여러 가지 인사 난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화살을 쏘고 싶었는데 풀참하니까 그것도 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카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아마 역대 가장 유명한 행정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신문에 가장 사진이 많이 나오는 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또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았으니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류영진 식약처장 사실은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 임종석 실장에 대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내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총리에게 물어야 할 얘기지 비서실장에 물어야 될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달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는 김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첩첩산지 여러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그날 제가 그 대답하는 모습도 좀 봤는데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여유 있게 잘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내공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다 했습니다. 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하게 그렇죠. 전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다고 야당 의원한테 당신 실장 말이야 뭐하는 거 이런 소리 들을 또 빌미는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잘하는구나 고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물까지 일부러 안 마셨다는 거 보니까 진짜 고수네요. 네, 고수라고 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물을 못 마신 이유 살펴봤는데요. 살충제 계란으로 또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으로 식약처가 요즘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늘 직접 이 부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TBOC라는 물질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보도 못 받았고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라서 대학교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조직을 좀 손실해서 본인의 잘못을 직원들한테 돌리시면 안 되죠. 총리께서 질책을 하셨다,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부분. 예. 그래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대로 류 처장 역시 청와대로서는 지금 가장 난감한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와대가 류영진 처장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논란이 불거지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데 어떡하냐, 뭔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좀 우려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자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럼 제가 직접 연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류 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이 자리에서 뭐 대처 과정에 관련해서 뭐 염려의 말을 전달을 했고 뭐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좀 제대로 파악하고 좀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업무 좀 잘 파악해라. 뭐 이런 그렇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처관급에게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 업무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 네. 일단 이낙연 총리가 오늘 뭐 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 그 요즘 가장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오늘 밝혔죠. 짜증이 아니고 질타다. 그렇죠. 네. 질타죠. 근데 이제 본인 자체는 질타와 짜증을 뭐 동시적인 언어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 뜻을 수정받는 상당히 그 모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모습과 별도로 뭐 전문성도 상당 부분 한계에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계란에 있어서 유통에 있어서도 정확한 숫자도 모르겠고 그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 이번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생리대 관련돼서 유해성 화물질이라고 하는 TBOC가 그 마치 모르는 듯한 이와 같은 뉘앙스를 많이 보냈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전문성에 대한 한계보다도 과연 그 행정 조직을 맡고 있는 행정 수장으로서 네. 과연 그 통솔적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나오는 그 이야기가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얘기를 했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직원 탓을 돌렸다. 그렇죠. 사실은 그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책임이다라고 하는 행정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보긴커녕 네. 그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해석하기로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정말 그 국민에 대한 봉사 서비스보다는 소위 명패 하나에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나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고 사실 부하 직원이 현재 잘못했고 나의 역량과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뉘앙스를 보내다 보니까 정말 그 행정 경험이 없는 소위 말해서 그 아마추어의 그 모습이 아니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약국 경영만 이제 했던 이와 같은 모습 같은 상당히 여러 차원의 지금 비난이 그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 장관급, 차관급의 입장에서는 조금 낯이 조금 뜨거운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여당 의원들 자체에서 상당히 답답한 모양입니다. 기동민 의원이 얼마 전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처장이 나와서 이렇게 헤매서 되겠느냐. 그렇죠. 날밤을 세워서라도 공부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국회 답변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네. 국민의 건강, 국민의 보건 문제를 위해서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동민 의원이 올바른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은 사실은 이번 달걀 파동에 어떻게 보면 원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작년에 이미 야당 의원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게 터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처장에 나와서 해명을 안 되고 날밤을 세워서라도 공부하고 나왔어야 한다. 본인이 여당 의원이지만 이 관료들의 어떤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기동민 의원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현 정부 내에서 터졌으니 이것은 현 정부 책임이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기동문 의원이 그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박수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군요. 아마 유영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을 곳이 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인 기동문 의원도 저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를 보니까요. 오늘 이낙연 총리가 차관급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는,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4대 의무에다가 하나가 더 있다. 설명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계란 사태도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그렇죠. 있는 문제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결국 유영진 처장을 좀 약간 소위 말해 디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 어쨌든 총리 밑에 있는 사람이 유영진 식약처장인데 바로 직속 상관인 총리가 유영진 식약처장의 문제를 이렇게 다른 기관장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건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유영진 처장을 버리고 간다는 저는 사인을 읽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총리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처장에 대해서 그렇게 디스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영진 식약처장이 더는 저는 피할 곳이 없을 것 같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경질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진 처장이 혹시 박근혜 정부 때 경질 1호였던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과 같은 길을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논란이 됐던 윤진숙 전 장관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수사는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네.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전, 네,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구체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단하시고.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네, 윤진숙 장관 결국 낙마를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류영진 처장, 청와대는 이 경질할 뜻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있죠. 예,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논의한 바가 지금 사전 징조 같은 것이 상당부 있지 않겠냐. 네. 그 총리의 태도,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의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전화를 해서 지금 기간이 짧긴 하지만 빨리 회복을 해라.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네. 상당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혹자는 소위 말해서 윤진숙 장관의 데자뷰가 아니냐 이런 모형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업무에 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두 장차관이 똑같이 하고 있다. 더군다나 웃음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저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네. 마치 저 웃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다 보니까 흙 속에서 진주를 뽑은 것이 아니고. 네. 흙은 흙이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인사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지만 그나마 조금 아쉬운 점이 인사 문제라고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작은 희화화가 전체의 서포트에 지지에 사실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는 이 정도 선에서 무엇인가 꼬리 자르기 내지 무엇인가 예. 몸통 전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용혁 교수님의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류영진 처장 과연 그 거취가 어떤 결말이 내려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소식, 오늘의 1위입니다.